this is the teachers that slide and okay, everybody see can this. 아니 맨날 이런 거 볼 때 영어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몰라 이게 익숙해. 그래서 일단은 일단 이걸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차례대로 쭉 훑을게요. 요거를 이제 원래는 강의 노트 여기 렉처 1에 이렇게 쭉 만들려다가 보니까 아니 너무 유치한 거야. 사실 뭐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그쵸? 되게 화면 안 나와요.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왜 이러지? Lecture 1 for Basic AI, Machine Learning for Programming class. And so I prepared this lecture for in base of this book you can see, and the first chapter thing is very basic and more simple things. So I prepared some, but I just quiet that and let's just see this book and all together. 뭐 이거 뭐라고 모르겠어요. 그냥 이걸 일단 쭉 볼게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 좀 추가적인 내용은 여기 옵티마이제이션부터는 좀 약간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여기부터는 좀 이제 했고요. 에디셔널 자료도 옵티마이제이션 위주로 사용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책 처음부터 좀 훑어보면서 오늘 이제 강의 시간이 75분이니까 그 정도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이거 일단 봐주시고요. 한번 그냥 쭉 훑어볼게요. 근데 뭐 AI 뭐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냥 보시면 되고요. AI, ML, DL 차이 아시는 분? 모르는 분 손. 다 알아요? 반응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 AI, ML, DL 차이 설명해 주시죠. 알아요? 설명할 정도로 알고 오케이. 그러니까 AI라는 거는 그냥 어떤 그 지능을 요하는 모든 활동을 사용하는 기계 장치에 대부분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 한강 라면 조리기 보면 거기 뭐라 써 있냐면 인공지능 조리기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산기도 AI고요. 라면 끓이는 것도 AI고요. 그냥 버튼 딸깍하는 뭐 얘도 어떻게 보면 AI예요. 이거를 AI라고 요즘은 부르진 않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엄밀한 정의로는 그래요. 그 다음에 ML은 우리가 룰을 설정하지 않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딥러닝은 뭐를 쓰는 거냐? 우리 이제 DNN이라 하는 뉴럴넷을 사용하면 딥러닝이 됩니다. 그래서 범주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혹시 교탁을 좀 사이드 쪽으로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요. 괜찮나요? 화면이 꺼졌어요. 서럽다. 감사합니다. 언제든 말해주세요. 되죠? 네. 그래서 일단은 엄밀한 이제 AI, ML, DL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뭘 할 거냐면 ML 좀 쓰고요. 데이터가 많다 싶으면 DL 쓸 거예요.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대충 들어왔어요. 리니어 리그레션 안 해보신 분 없죠? 다 해봤죠? 그래서 이런 거, 스트론 쓰는 거. 스트론은 ML이에요. 기본적인 간단한 연산이잖아요. 이거를 깊게 그 히든 레이어를 쌓아서 그런 거 많이 봤죠? 뭐 이렇게 있고 막 땅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쓰면 이제 히든 레이어를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부터 이제 딥러닝이 된다. 기본적인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뭐 규칙 기반, 룰 기반
규칙 기반이 뭐예요? 여러분들 ICPC에서 하는 거 알고리즘 가지고 하는 거고요.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거 여러분들 뭐 캐글이나 나중에 뭐 프로젝트 할 때 캐글이나 이런 정부 뭐 AI 허브나 이런 데서 데이터 많이 가지고 하는 게 그게 된다는 거고 우리는 뭘 하겠어요? 데이터 기반으로 하겠죠. 그래서 되게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그 보통 이제 이런 렉처에서 전부 다 cat 프로블럼을 쓰는데 일단은 요거를 우리가 얘는 강아지고 얘도 강아지고 얘도 강아지인 걸 알아요. 진짜 얘네는 고양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인간 휴리스틱으로는 알 수 있는데 얘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수염이 길다 이런 것들 애매하죠. 왜냐면 수염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하려면 얘를 정의해야 되고요. 얘로 디텍션이 되는 어떤 룰을 감지해야 되는데 그게 딱 어려워 보이죠. 그리고 수염이 안 보이는 고양이 뒷모습만 보고도 예를 들면 이렇게 보여도 약간 고양이 느낌이잖아요. 위험한 거 보니까 고양이죠. 그런 식으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나올 유명한 사례로는 뭐 이런 거 있죠. X, O, X 이런 이거 뭐라 그러죠? 아시는 분? 여기 두 번 XOR 프로그램 있죠. 가지고 이런 거를 기본적인 이전에는 선형 방식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다른 렉처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AI 뭐 침체기가 저걸로 한번 왔었고요. 저거를 이제 나중에 해결하는 게 딥 뉴럴의 기반이죠. 그래서 뭐 결국에는 우리는 데이터 기반으로 할 거다. 요즘은 이렇게 돌아갔고요. 그래서 데이터는 이렇게 커서야 이거를 만들어 하면 이제 뚝딱뚝딱 해주죠. 그래서 데이터를 넣고 적당한 학습 알고리즘을 주면 알아서 감지를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AI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인공지능에서 사용하는 AI는 머신러닝, 딥러닝일 텐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규칙을 알고리즘처럼 짜지 않아도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하기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부언을 하자면 우리는 ICPC처럼 이제 알고리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 이거를 쓰면 그렇죠? 저도 백준을 지금 실버밖에 안 했어요. 수업으로 안 해도 된다는 소리고 아무튼 예. 그래서 아까 나왔던 거죠. 딥 뉴럴넷 요거를 쓴 게 이제 딥러닝이죠.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이런 거 사실은 나중에는 이런 걸 쓰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는 뭐 결정을 하자면 뭐지? 뭐 대강 이제 오늘 좀 브리프하게 좀 쭉쭉 진행될 거고 아마 그 CNU 쪽에서 하면서 이게 좀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페이퍼 그죠? 이거 네. 뭐 나중에 보시면 저 딥러닝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요거를 막 쌓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쳐서 엄청 많이 복잡하게 씁니다. 아무튼 저거의 근간이 되는 게 뭐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요 딥 뉴럴넷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할 텐데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거를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해줄게요. 왜냐면 제가 요거를 좀 장황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정보량이 많아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입력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입력이 어떻게 여기로 들어가는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들어간 것이 어떻게 나가는지 두 번째고요. 나간 것이 어떻게 합성이 되고 그리고 이거 너무 많죠? 어떻게 쳐내고 어떤 식으로 얘를 골고루 학습시킬지 그래서 출력한 걸 기반으로 다시 얘를 어떻게 할지 이걸 앞으로 배울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뭐 계속 실라버스에서 언급되는 목표는 어텐션과 셀프 어텐션까지를 이해하기. 왜냐면 네, 모든 거에서 다 셀프 어텐션을 다 씁니다. 네, 기본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고요. 여기는 뭐 간단한 그냥 그러니까 되게 비전공자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랑 쭉쭉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렇죠? 강아지면 1, 고양이면 줄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해가지고 숫자로 처리한다. 당연한 소리죠. 그래서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 이해되시죠? 네, 그렇죠? 0부터 255까지의 이 비트로 계산이 되니까 요거를 그럼 이제 흑백일 때는 이렇게 될 거고 흑백은 뭐 있어요? 엠리스트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컬러 영상이다. 그러면 이제 RGB 그 다음에 플러스로 하나 채널이 더 있을 수 있어요. 4가지 채널 또는 3가지 채널을 이렇게 해서 그럼 뭐겠어요? 요만큼 이게 컬럼 개수, 요만큼 로우 개수. 그럼 뭘로 처리를 해요? 우리가 많이 배웠던 선대로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선대를 막 가져내드리고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이걸 한 이후에 또 선대 가져 나갈 텐데 아무튼 행렬로 처리를 돼서 그렇게 한 거고 픽셀 채널 얼마 아시죠?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RGB로 처리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번역 이거 혹시 토큰이란 거 들어보신 분 없어요? 되게 민감한 선을 좀 좋은 걸 나중에 갖고 올게요. 왜 이런 네, 가지고 번역기는 다들 써보셨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면 되게 좀 뭔가 알고리즘으로 되진 않을 것 같죠. 예전에 혹시 구글 번역기 써보신 분 중에 막 웃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막 그 뭐였지? 매생이 전복주 이거를 알고리즘 베이스로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웃고 계신다. 이거 뭔지 아시죠? 그러면 알고리즘 베이스로 하려면 감지가 되는 거를 그냥 읽어요. 매라는 건 없으니까 얘를 포크로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every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생이는 없는데 생은 라이프고 이는 부사죠. 네? is. 그 다음에 전복죽이라는 단어 데이터가 없는데 전복은 알아요. thinking.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처리했을 때 포크 라이프보다는 every 라이프가 더 알고리즘적으로 처리가 가능하죠. 왜냐면 얘는 형용사니까. 얘를 번역을 every life is thinking으로 번역을 해버리는 그 경우를 그 예전에 번역기에서는 여러분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봤거든요. 아무튼 이런 밈들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이거를 룰 베이스로 하면 이런 식의 이상한 번역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요 저는 강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 끊어요. 여기 공백도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요거를 어떤 식으로 그럼 AI 모델이 입력을 하려면 어떤 걸로 받아야겠어요? 어떤 걸로 받아야겠어요? 네, 매트릭스로 받아야 됩니다. 매트릭스 형태로 또는 텐서의 형태로 변환을 해서 모델에다 넣어주고 그 모델에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나오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우리 비전이 어떻게 처리가 되냐 이걸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도 행렬로 바꾸면 이 내추럴 랭귀지가 프로세싱이 되겠죠. 그래서 그 중요한 건 뭐예요? 다 매트릭스로 바꿔서 계산을 한다.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넘어봅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크나이제이션 되고요. 이런 식으로 토큰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토큰이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어절 단위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약간 별첨을 드리자면 이제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교차어라고 하죠. 언어학적으로. 교차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저라는 거에 안 써지? 써지죠? 예. 저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전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얘에서 토큰을 어떻게 나누겠어요? 저를 받고 은을 나눠야 돼요. 이거 뭐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근데 미리 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토큰은 이렇게 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끊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뭐 언어마다 그런 특성이 있어서 물론 이제 얘네가 많이 쓰는 영어의 경우에는 그냥 단어 위주로 끊으면 되겠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네, 알려드립니다.
생각해봐요. I am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끊으면 될까요? 이렇게 끊으면 될까요? 그렇죠? 두 번째겠죠? 네.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토크나이제이션으로 처리가 된다. 알려드렸고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얘는 좀 별개예요. 왜냐면 강학습이라는 거는 그 이제 벨만 프로세스나 아니면 그쪽에서 적용되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정의되는 수학적인 상황이 있을 때 에이전트가 들어가서 거기서 뭐 스테이트랑 액션을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라 얘는 약간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얘네는 거의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알아봅시다. 지도학습. 지도학습은 정답이라는 거죠. 정답은 뭐예요? 라벨. 그래서 아까 막 개 강아지 있는 거에서 뭐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얘는 캣이라고 레이블이 돼 있고요. 얘는 카라고 레이블이 돼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라 레이블이 돼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쫙 있는 겁니다. 이거 굳이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레이블이 뭔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을 주고 얘는 강아지야, 얘는 고양이야, 얘는 팁이고 이것은 당신의 척추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럼 이걸 뭘 해야 돼? 사람이 해야 돼. 그래서 그 가끔씩 알바 그런 것도 뜨는 거 있어요. 데이터 레이블링 알바. 그거 하면 저런 거 합니다. 약간 캡차해서 하는 거 있죠. 자전거 누르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엄청 많이 해서 돈을 받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레이블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회귀랑 분류, 요거를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네. 이게 되게 사전적이고 명확한 경우인데, 쉽게 말해서 회귀는 약간 주관식인 거예요. 이렇게 쓰나? 주관이라고 하긴 애매하네요. 연속적인 거, 그렇죠? 집간 예측이나 주가 예측. 그러니까 숫자의 범위가 요만큼 있는데 여기서 이거 여기일지 맞추는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분류는 뭐겠어요? 클래스가 있어. 개, 고양이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맞추는 게 분류다. 이거 다 혹시 다 이거 어디까지 읽고 오셨나요? 챕터 1 챕터 1. 챕터 1. 그 최소 제목 거기까지. 아, 그래, 많이 읽으셨네. 챕터 1. 네, 그러면 이거 쭉 한번 읽을게요. 네. 그냥 한번 쭉 보는 식으로 합시다. 그래서 그럼 이거 뭐겠어요? 얘 회귀예요, 분류예요? 분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위치 추정도 가능해요. 뭐 이런 거 보셨죠? 네. 이런 거 욜로 모델 쓰시면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저도 CV는 막 제가 엄청 전공하는데 그냥 이거 모델을 딱 가져와서 했더니 되더라고요. 뭐 이런 게 있고요.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 보셨죠? 이런 거. 막 요즘에 지하철이나 거리에도 있더라고요. 유명한 것들. 그 다음에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있는데, 세그멘테이션이 인스턴스도 있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도 있어요. 얘는 그냥 이게 뭔지를 분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있죠. 네. 그러니까 시멘틱이라고 하는 게 이거 자주 나올 단어인데 의미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봤을 때 이렇게만 레이블을 따는 게 아니라 여기 뭔가 있다. 이거는 디텍션이고, 오브젝트 디텍션이고, 얘가 뭐다 알아맞히는 거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야. 그래서 디텍션은 그냥 뭐가 있어 하는 거고요. 세그멘테이션은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아니라 이렇게 다 따는 겁니다. 이게 좀 더 어렵겠죠. 네. 그런 식으로 되고요. 인스턴스 분할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모델 그 미디어 파이프라고 구글에서 공개한 게 있는데 그거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보셨을 거예요.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가 가능한지 이런 거가 보여지고 있어요. 뭐 보통 렉처 1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 하려면 이거는 결국 뭐겠어요? 얘 위치를
추정을 해야겠죠? 그럼 얘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아니면 리그레션이에요? 그렇죠? 약간 애매하죠? 얘는 둘 다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 분리를 해서, 그렇죠? 여기서 요것들을 봤을 때 가장 적절한 요거의 위치가 어디일까를 찾고요. 여기가 어깨다라는 걸 먼저 안 다음에 이런 식으로 찾겠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됩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이거는 시험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게 가능한지 이런 것들 있어요. 자가지도 학습 이거 그거예요. 그냥 책을 다 던져주고 니들 이거 알아서 공부해. 약간 이제 혜택이나 아니면 공공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거 이해 혹시 되셨을까요? 보셨을 때 챕터가 안 됐어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만 준 거야. 다른 정보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만 주면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될 텐데 위치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얘를 중심으로 주고 얘를 던져줘요. 그렇죠. 이런 거는 룰 베이스로 생성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이거 나누면 되잖아. 나누고 요거 랜덤으로 요거 가능하겠죠. 각이 잡히죠. 그런 다음에 얘한테 자 요게 중심인데 요거는 몇 번일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사람이 요거를 레이블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사람이 레이블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가지도 학습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no need to 레이블 이해돼요? 네. 그래서 자가지도 학습입니다. 알아서 배워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위치 간의 관계를 알고 요거를 알면 좀 나중에 도움이 되겠죠. 왜? 뭔가 여기 있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있을 텐데 이거의 관계가 예를 들면 눈과 눈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거나 눈 아래에 코가 있고 뭐 이런 게 측정이 되겠죠. 그러면 뭐 곤충이랑 고양이랑 이 눈이랑 요거의 관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를 학습할 때 제가 도움이 되겠다는 느낌이 잡히죠. 네, 그러시면 됩니다. 막 요거를 지금 막 실습을 하고 구현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쪽은 저희가 구현을 해서 배울 주 타겟도 아니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 지금은 다시 말하지만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 AI 특히 딥러닝의 분야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가 있을까를 쭉 살펴보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넣고 했더니 좀 더 좋아지더라. 그 다음에 어그멘테이션 나와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어그멘테이션은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가 많으면 좋은데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그냥 실험을 해야 돼서 막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게 아닌 다른 어떤 객체를 학습시키고 싶어요. 뭐가 있을까? 아메리카노 컵을 학습시키고 싶어.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걸 누가 학습시켜? 아니면 저번에 그 유명한 거 있는데 그 테슬라에서 자율주행하던 차가 이제 전동 트럭을 객체로 인식을 못해서 그냥 박아버린 게 있었거든요. 저도 교수님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복된 트럭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올 텐데 사실 전복된 트럭이 많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분신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많아지고 학습이 잘 되겠죠? 네, 어그멘테이션은 뭐다? 데이터 분신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중에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돌리고 반전시키고 위쪽 자르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그쵸, 이런 거 방금 말씀드린 거죠. 회전, 밝기 조절, 일부 잘라내기, 그 다음에 뭐 가리기도 있어요. 가리기는 마스킹이라고 해요. 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같으면 당기고 멀면 밀어내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뭐가 돼요? 유사도가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실 거예요. GPT는 다 들어보셨을 거고
버트를 들어봤다 손? 못 들어봤어요? 버트도 있어요. 나중에 저희 그 실라버스에 나와 있는데 버트에 관해서도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GPT는 다음 단어 예측하는 거고 버트는 뭐 빈칸 채우기다. 네, 이해되시죠? 뭐 이런 게 있다를 쭉 볼 거예요.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거 설명보다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알아본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만 더 오실게요. 그다음에 비지도 학습. 요거 좀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그 KNN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아마 있을 텐데,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묶어야 돼요. 이런 게 아닌데, 이거는 KNN이 아니에요. 분집파는 예를 들어서 플롯이 찍혀 있어요. 근데 그냥 다 클래스가 없어. 레이블이 안 된 상태예요. 레이블이 안 됐으니까 비지도 학습이겠죠? 이해되시나요? 레이블을 알려줬으니까 지도 학습이고 안 알려줬으면 비지도 학습이고 간단한 거죠. 근데 점들을 보니까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러면 온갖 그룹이 나뉘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다. 를 추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이제 아이디어를 냅니다. 얘는 얘랑 같아. 얘는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두 개 골라요. 얘는 얘랑 같아. 그리고 점점 이어요. 막 이렇게 이어지겠죠? 근데 얘는 이쪽에 묶이고 얘네들은 그럼 이렇게 묶일 겁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묶이겠죠? 묶인 거를 이제 한 세트로 하고 영역이 생길 텐데 영역에 관해서 뭐 선형적이든 여기서 비선형적으로 처리하겠죠. 선형적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이 좌표 평면상에서 선을 긋거나 아니면 이런 공간 좌표계에서 평면을 긋거나 이런 게 선형적인 거죠. 이거는 이해하실 거예요. A1, X1 플러스 A2, X2, AN, XN 이런 성질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선대에서 배웠을 텐데 그런 성질이 있었죠. 성립하려면 네. 요거에 관해서 뭐가 성립해야 돼요? K라고 합시다. 성립하고 그다음에 이거 되면 이거 성립하고 이게 뭐예요? 이거 선형성인 거죠? 리니어리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긋는다. 선형적이다, 비선형적이다가 이게 되게 많이 나올 텐데 요거를 알아두시면 헷갈릴 일이 없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안 보이면 말씀해 주세요. 저 비킬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링 설명드렸고요. 차원 축소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차원이라는 거는 그 물리학에서 다루는 차원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얼마나 깊게 보냐인 거예요. 예를 들면 객체가 있을 때 얘에 대한 정보도 따다다다 있겠죠. 회원인데 가입 일자, 구매 이력, 구매 횟수, 사용 금액, 주로 본 카테고리 2, 3 또또또또 있을 거예요. 얘를 숫자로 표현하고 따다다 하면 결국에는 뭐가 돼요? 예? 행렬. 근데 행렬의 축이 여러 개죠. 그러면 1, 2, 3 차원, 4 차원 이렇게 n 차원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차원이 막 100차원, 1000차원까지 합니다. 나중에 뭐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 근데 그걸 좀 줄여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사실 좀 이 사람이 뭘 살지에 대한 정보에 관한 거는 이 사람의 구매 이력, 그다음에 주로 뭘 샀는지 이런 거는 관련이 있지만 이 사람이 접속 빈도 이런 거는 좀 덜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차원을 날려버리고 좀 더 필요한 거에는 차원을 좀 더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건 더 보고 덜 중요한 건 덜 보기 이렇게 차원 축소, 차원 확장 이런 식으로 됩니다. 차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강학습 이거 좀 해보실까요? 네. 그래서 림포스런이 이렇게 강화되고요. 사실 여기서는 강화학습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깊게 다루지는 않아요. 왜냐면 강화학습은 좀 다른 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스테이트, 액션, 앤 리워드 이거예요.
가죽은 좋은 예시보다 이거 많이 써요. 이런 거 여기로 가면 이제 뭐 손해 보고 그러면 됐을 때 약간 한 대를 세게 때립니다. 에이전트 할 때 이게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리워드는 음수일 수도 있는 거죠. 양수면 잘했어 하는 거고, 음수면 팍 때리는 거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여기로 안 가겠죠. 여기로 가요. 간 다음에 여기 갔네. 한 대 또 맞아요. 이제 두 번째 이렇게 가요. 여기는 안 가겠죠. 어디 가겠어요? 이리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이리로 갔어요. 또 맞아. 다시 이렇게 가서 여기 안 가겠죠. 여기 가요. 여기 갔다가 가죠. 맞았어. 안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찾는 거를 나중에 탐색을 하겠죠. 이런 거를 획득하는 게 이 보상, 그 다음에 여기서의 어떤 상태에 있느냐, 요거를 스테이트라 부르고요. 여기서 어디로 갈 거냐, 요거를 액션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강학습이다라고 돼 있고, 요거는 쭉 읽어보셨으면 이해는 됐을 거예요. 대강 어떤 식으로 된다. 되게 뭔가 사람이 행동하는 양식이랑 되게 닮아있죠. 그래서 강학습이고, 요거를 이제 딥러닝을 써서 하면 DQN이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여기서 단계까지 강학습은 좀 그냥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강학습을 깊게 다루지도 않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되겠다. 뭐 2는 내가 새로운 거를 얼마나 할지라는 변동성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감마라는 디스카운트 팩터도 있죠. 왜냐면 당장 좋은 거보다 이따가 좋은 거는 좀 덜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성질이죠. 이런 거를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디스카운트 팩터를 준다. 쉽게 말해서 당장 10,000원 받을래요? 1년 뒤에 20,000원 받을래요? 오, 어떻게 알아요? 당장 10,000원, 1년 뒤에 20,000원. 네, 당장 저도 많아요. 네, 다 갈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러면 미래에 대한 그 가치를 깎는 거죠. 그렇죠? 이해돼요? 지금 그러면 가연이는 미래에 대한 가치를 덜 깎았죠. 디스카운트 팩터가 낮은 겁니다. 그렇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팩터가 높은 거죠. 네, 이런 거예요. 그냥 이해되죠? 할인율, 비교비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네. 여기까지 챕터 1이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합니다.